편의점 불빛이 어두운 거리를 밝혔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손님들은 간간히 들어와 필요한 물건을 사갔죠. 민주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손님들은 그저 친절한 편의점 직원의 인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주 양, 오늘도 수고가 많네. 사장님이 재고 정리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어요. 민주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사장님은 민주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3년 전 처음 면접을 봤을 때부터 그녀의 진지한 태도가 눈에 들어왔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뀌는 동안에도 민주는 꾸준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덕분에 사장님은 편의점을 자주 비울 수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부탁할게. 나 먼저 들어가 볼게. 민주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사장님을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자 그녀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곧 손님이 들어오자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죠. 밤 11시 폐기 상품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하나씩 확인하며 폐기 목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본 후 몇 개의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별도의 봉지에 담았죠.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은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어제의 매출을 확인하고 CCTV를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화면을 넘기던 사장님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민주가 폐기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했어요. 이게 뭐지? 사장님은 화면을 되돌려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주가 분명히 폐기용 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죠. 사장님은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일주일에 두세 번 폐기식품 중 일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죠. 사장님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민주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장님은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어요. 처음에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민주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건너편 카페에서 민주의 퇴근을 지켜봤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고 민주는 어김없이 폐기식품이 담긴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민주의 뒤를 따랐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버스를 타고 20분쯤 이동한 후 민주는 낯선 동네에 내렸습니다. 사장님도 멀찍이 따라 내렸어요. 민주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표정은 더욱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계속 앞만 보고 걸었어요. 사장님은 그런 민주의 모습이 의아했죠.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어디론가 서두르는 민주의 모습은 사장님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급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민주가 훔친 물건들을 처분하러 가는 건 아닌지 의심했죠.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민주는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가게에서 보이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저 지친 24 여성의 뒷모습만이 사장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가 멈춰 선 곳은 뜻밖에도 종합병원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병원은 응급실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심호흡을 한 후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사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 왜 병원에 오는 거지? 사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사장님도 병원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민주는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사장님은 멀찍이 떨어져 그녀가 누른 층수를 확인했죠. 5층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내리자마자 왼쪽 복도 끝에서 걸어가는 민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죠. 민주는 복도 끝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그 병실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병실 안에는 2개의 침대가 있었고 한 침대에는 마른 몸의 중년 여성이 다른 침대에는 10대 살로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중년 여성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주 또 늦게까지 일했구나. 민주는 가방에서 폐기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꺼냈어요. 오늘은 맛있는 게 많이 나왔어요. 엄마, 유나야 먹어봐. 병실 안의 소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니, 오늘도 고마워. 민주는 소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우리 유나 오늘 주사 많이 맞았지? 조금만 더 참으면 곧 나아질 거야. 사장님은 그 광경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민주의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녀가 폐기식품을 가져간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죠. 매일 이렇게 가져와서 미안해.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달이면 보험금이 다시 나오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음식을 사올게. 어머니는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우리 민주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미안하지. 사장님은 복도 벽에 기대어 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언제부터 그녀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잠시 후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 약은 제때 드셨어요? 민주가 물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간호사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더라. 유나야, 숙제는 다 했니? 민주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병원 선생님이 도와주셨어. 민주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일 보충 수업 신청했어. 병원 학교에서 진행한대. 그동안 많이 못 따라갔을 테니까 열심히 들어야 해. 유나가 겨우 웃어 보였어요. 알았어, 언니. 사장님은 더 이상 듣고 있기가 미안해졌습니다.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무거웠죠. 편의점에 돌아오는 내내 민주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민주의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제출한 그녀의 이력서에는 가족 상황란에 부모님, 이혼,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거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주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일해왔는지 상상도 못했죠.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오가 되자 민주가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니 사장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주 양,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네,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제 본 광경을 그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집에 어려운 일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은 민주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널 따라갔어. 병원에.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폐기식품을 가져간 건 맞아요. 다 갚을게요. 제발 경찰에는. 사장님은 황급히 민주의 말을 끊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은 무슨. 그냥 내 상황이 궁금해서 그래.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민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작년 겨울부터예요. 민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로인 줄 알았죠. 하지만 검사 결과 강경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은 말없이 민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그때 유나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성장통인 줄 알았는데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었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장님은 민주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보험으로 일부는 해결됐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아프니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더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민주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폐기식품을 가져간 거구나. 사장님이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식사비가 너무 부담되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아까워서 그래도 절대 팔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사장님은 민주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 함께 해결해 보자.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죠. 사장님은 계산대 아래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지난달 보너스야. 받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는데 내 월급에서 조금씩 깎아도 돼. 당장 필요한 게 중요하지. 사장님이 민주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았죠. 사장님도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어요. 앞으로는 폐기식품 몰래 가져가지 말고 나한테 말해. 그리고 내 근무 시간도 조정하자. 병원 방문할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해와 배려에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죠. 민주야, 오늘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한테 가봐. 사장님이 민주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사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은 편의점 단골 손님들에게 민주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동네에서 의사로 일하는 김 선생님, 복지관에서 일하는 박 선생님, 그리고 몇몇 오랜 단골 손님들이 민주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제가 유나 양주치의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죠. 박 선생님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의료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 씨 어머님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동네 떡집 사장님은 매일 남는 떡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인근 슈퍼마켓 주인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작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은 민주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장님의 말을 들었죠. 이게 다 무슨, 저희가 뭘 해드렸다고 이렇게까지.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 모두 힘들 때가 있어. 오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때고 언젠가는 내가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사장님은 오후에 민주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어요. 민주의 어머니와 유나를 직접 만나고 싶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이세요? 민주의 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사장님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유나는 사장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가 많이 도움받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도움이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주의 가족과 사장님의 만남은 따뜻했어요. 유나는 점차 긴장을 풀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12살 소녀의 순수한 꿈이 병실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사장님과 민주는 나란히 걸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그저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의 삶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유나는 특별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박 선생님을 통해 민주의 어머니도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죠.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민주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갔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사장님은 민주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병원 방문 시간을 확보해 주었고, 월급도 조금 올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는 이제 폐기식품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었죠. 때로는 사장님이 직접 도시락이나 반찬을 만들어 민주에게 건네기도 했어요. 민주야, 오늘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야.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 나도 옛날에 힘들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사장님이 민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죠.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사장님이 일찍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셨고요. 도시락을 열자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보였죠.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봤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 나중에 꼭 직접 인사드려야겠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나도 침대에서 일어나 도시락을 구경했어요. 와, 맛있겠다. 언니, 사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민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매일이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민주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김유나 보호자분? 의사가 민주를 바라봤죠. 민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네, 제가 언니예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유나 양의 상태가 좀 걱정되네요. 최근 검사 결과를 보니 항체 수치가 높아졌어요.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강한 치료라뇨? 구체적으로 어떤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올리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문제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재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겨우 숨통이 트인다 싶었는데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그녀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유나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금액을 말했을 때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절망감이 깃들었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결정해 주세요. 의사가 말한 후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고 유나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죠.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언니.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대로도 괜찮아. 민주는 유나의 침대로 다가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료받게 해줄게. 언니가 약속할게. 그날 밤 민주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죠.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어두웠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내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건데? 민주가 흐느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울 시간도 없었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은 이미 와 있었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유나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말했죠. 사장님은 진지하게 민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근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급 선지급이 가능할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내가 도와주기 어려워.
민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당연하죠. 너무 큰 부탁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 한번 알아볼게. 민주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하루 내내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했어요. 마음은 이미 다음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사장님이 민주를 불렀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남아줄 수 있어? 민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점 시간이 되자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고 민주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야, 오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봤어. 사장님이 말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 가족을 돕고 싶어 해.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사장님은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여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죠. 이게 다 뭐예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했어. 다들 돕고 싶다고 하더라. 노트에는 동네 주민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옆집 문방구 주인, 약국 약사님, 빵집 사장님, 그리고 많은 편의점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가 조금씩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렇게까지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은 민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 특히 유나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지.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 빚을 지는 건 민주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빚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언젠가 내가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갚으면 돼.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동안 세상을 불신하고 혼자서만 싸워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유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 유나가 말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좋은 일이 있었어. 민주는 사장님과 동네 주민들의 도움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유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동네 주민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들러 민주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죠. 빵집 사장님은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주었고 약국 약사님은 영양제를 선물했어요. 문방구 주인은 유나를 위한 공부 교재를 준비했고 동네 할머니들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민주야, 이건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야. 내 어머니께 드려.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주는 감사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주는 매일 저녁 병원에 다녀오며 가족들에게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나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죠. 덕분에 유나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동네 주민들, 병원 의료진, 그리고 민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사장님도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주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주야, 이분들이 너와 내 가족을 돕고 싶어 하셔.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민주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작은 기사를 냈더니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민주는 당황스러웠죠.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병원의 원장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유나 양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신 치료법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구팀과 연결해 드리겠어요. 지역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유나 양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별 과학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병원 학교와 연계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어요.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저는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나 양이 원한다면 멘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모여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이 민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돼. 그게 가장 좋은 감사 표현이야. 그날 오후 모두가 함께 병원을 방문했어요. 민주의 어머니와 유나는 갑자기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놀랐죠. 하지만 곧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유나의 병실은 처음으로 웃음소리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유나에게 과학책과 실험 키트를 선물했고 미래의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유나의 눈은 오랜만에 반짝였어요. 언니, 나 정말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유나가 민주에게 속삭였죠. 민주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동생은 뭐든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사장님이 다가와 어머니의 옆에 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동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민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유나의 상태는 새로운 치료 덕분에 눈에 띄게 호전되었죠.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면역 수치가 안정되고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유나는 이제 병원 학교에 꾸준히 다니며 과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실험에서 내가 1등 했어.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주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정말 대단하네. 미래의 과학자가 틀림없어.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적절한 치료와 영양 공급,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큰 도움이 되었죠. 의사는 상태가 안정되면 퇴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의 삶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편의점 일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었죠.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면서 그녀는 잠시 접어두었던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공부를 마저 하고 싶었어요. 민주야, 이거 한번 봐. 사장님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그것은 지역 대학의 장학금 안내문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가 물었어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민주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일은 어떻게 하죠? 가족들은 걱정 마. 학교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줄게.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이제 곧 퇴원하실 거잖아.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사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와 유나는 민주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당연히 다시 학교에 가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유나도 신이 났어요. 언니,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네. 나도 열심히 할게. 민주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자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민주는 다음 학기부터 대학에 복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민주의 복학 소식을 듣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죠. 동네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민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주야, 정말 축하해. 떡집 사장님이 말했어요. 약국 약사님도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주의 어머니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하루 동안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주와 유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이 참 좋구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새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죠. 식탁 위에는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지? 민주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지?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준비한 거야.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말없이 사장님을 꼭 안았죠. 유나도 뛰어와 함께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이란 이럴 때 도와주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그날 저녁 민주의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며 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유나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자랑했죠. 민주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특별히 좋았죠. 민주야, 잘 잤니?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밝게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사장님은 민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오전 근무를 마치고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유나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주는 기도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민주 씨,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유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대로 치료를 계속하면 몇 달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요? 민주가 반복해서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유나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민주는 검사실로 뛰어들어가 유나를 꼭 안았어요. 유나야, 우리 곧 집에 갈 수 있대. 유나도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죠. 언니, 나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있어? 그럼, 너는 앞으로 멋진 과학자가 될 거야.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이 좋은 소식을 어머니와 사장님에게 전했어요.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했죠.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밝은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추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편의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주와 유나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죠. 민주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유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사장님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민주의 꿈터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민주가 사장님의 도움으로 시작한 작은 학습 공간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민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나도 커서 다른 사람들 도울 거야. 민주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어머니는 두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죠. 사장님이 다가와 민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주야, 우리 같이 힘내자. 민주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주변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민주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민주는 그 하루를 희망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의 작은 꿈터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배움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한 민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과학 영재로 성장하여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녀의 연구 논문이 청소년 과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죠. 병마를 이겨낸 경험이 유나에게 더 강한 의지와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이제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는 일이 그녀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죠. 편의점 사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그는 이제 동네의 중심 인물이 되어 이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겨울의 마지막 날, 민주의 꿈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감사의 밤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도움을 주고받았던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행사장 한가운데에는 작은 소원나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쪽지를 매달았어요. 나무는 금세 다양한 색깔의 쪽지로 가득 찼죠. 민주는 무대 위에 올라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객석에는 그녀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줄에는 새롭게 도움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죠. 5년 전 저는 세상이 차갑고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민주는 유나와 어머니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첫 봄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 그들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아.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로 아름다워지는 거야.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전히 알고 있었어요.